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024년이 밝았지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을 했죠. 그래서 뜨거웠던 작년을 뒤로하고 차갑게 식었던 1월 첫 번째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로는 연준의 12월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의사록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향후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만 빨리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던 비율이 80%가 넘었는데 이제 60%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동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높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3월이 아닌 5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사록 때문에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이 시점에 미국 국채금리는 다시 4%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나게 국채금리가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새해 첫 번째 주식시장은 상당히 암울했던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일정이 중요한데요. 목요일에는 한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 그날 저녁에는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주식시장이 큰 반등 없이 횡보를 하다가 CPI 지수를 보고 반등을 하던지 조금 더 흘러내리던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다음 주 목요일 일정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요즘에 PF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지금 태형건설이 배를 째라고 하고 있고 정부를 비롯해서 산업은행은 배를 째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동부건설이나 신세계건설도 PF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꾸준하게 언론의 리스크라고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상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갑자기 빵 터지면 그런 리스크들은 정말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므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PF 문제 때문에 지금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가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이번 주 코스피는 다시 2500대로 내려왔는데요. 257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2600포인트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2600을 지키지 못하고 한 주 만에 다시 2500으로 내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볼 텐데 이번 주에는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일단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매달 30주씩 매수를 해 나갈 계획인데요. 1월달 30주를 이번 주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EUB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길래 덜어놓았던 40주 중에서 30주는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자, 현대차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차량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도에 약 422만 대 차를 팔았고요. 전년 대비 6.9%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실적도 아주 좋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잠정 실적이랑 배당금은 1월 말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 계획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은 424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판매 대수와 비슷하게 올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크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현대차 UB 주가인데요. 11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11만 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금요일에 10만 8,9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는 11만 원부터 10주씩 사다 보니까 이번 주에 30주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덜어냈던 40주 중에 30주는 다시 데리고 왔고요. 10주는 혹시 주가가 10만 8천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담아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잔고를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작년까지는 왔지만 이번 주에 훌쩍 떠나면서 빈자리가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수익률이 조금씩 내려갔는데요. 현대차 EUB 30주를 추가 매수하기도 했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SK텔레콤도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주가가 하락했고요. JR글로벌리츠는 배당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리츠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삼성화재 우선주 약간 고민스러운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아직까지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맥쿼리 인프라도 배당락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중에 배당락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 JR글로벌리츠, 맥쿼리 인프라가 12월 26일 기준으로 배당을 했는데요. 이번 주 주중에는 배당 기준일 주가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여하튼 그래도 배당락은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배당 기준일 대비 주가는 650원 하락하고 있고요. JR글로벌리츠는 15원, 맥쿼리 인프라는 19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종목 모두 배당금보다는 배당락이 적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빨간색이 모두 검은색으로 바뀌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을 보니까 올해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작년 말까지만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공시대로라면 1월 말까지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물량을 자사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 주가는 위아래로 요동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48,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가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번 주에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19만원 정도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조금씩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18만 5천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평단가가 18만 2천원 정도 되는데요. 혹시나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도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종목이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43,000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종목도 이번 주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41,100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ISA 계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배당락이 나온다면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지금 아껴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종목을 하나 더 늘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41,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9월부터 미국장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장 투자를 하다 보니까 큰 부작용이 생기는데 아니 한국장만 투자를 하면 낮에만 시세를 보면 되니까 저녁에는 그래도 한가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장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이게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을 자꾸 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푹 자지 못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속스를 다 정리하고 이번 주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서 그냥 속슬 투자를 포기했고요. 여기 들어있는 달러로는 JPI와 JPQ를 그냥 반반씩 전부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움 계좌에서는 각각 27주씩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투 계좌에서는 30주씩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 커버드콜에 대해서는 저번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커버드콜의 최대 단점이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ILD라고 해서 미국 대표적인 커버드콜 종목인데요. 2014년에 상장하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 횡보하다가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하락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JPI는 2020년에 상장하고 지금까지는 자산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장한 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자산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장했던 JPQ는 아직 상장한 지 시간이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더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JPI만 투자를 하기는 좀 그래서 약간 보완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JPQ까지 같이 모아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두 종목의 분배금이 들어왔는데요. 12월 분배금은 세금을 제외하면 JPQ는 0.33달러, JPI는 0.36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고 시간이 3달 정도 흘렀는데요. 3달 평균에서 분배율을 보니까 JPQ는 8.6%, JPI는 7.3% 세금을 제외하고 분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산이 크게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수익률만 유지를 해준다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배당금을 받으면 재투자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달러가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환전을 해서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슬 같은 리스크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JPQ나 JPI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가를 체크할 생각이고요. 이제 예전처럼 꿀잠 모드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는 국내 커버드콜 상품 2개를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커버드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